아버지,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평온하던 집안, 더는 감출 수 없는 균열이 드러나고 있다. 민수야, 지금 당장 입을 다물어라. 이 여자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다. 누구도 물러서지 않는다. 피는 피로, 목소리는 목소리로 맞서고 있다. 제발 두 분 다 멈추세요. 이러다 모두 무너집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 옳다고 생각하세요? 민수야, 넌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다. 부자의 대립, 침묵하는 진실, 그리고 무너져가는 모든 것. 이 결말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민수의 얼굴을 비춰줍니다. 벌써 6시 반이었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간단한 세수를 마치고 아버지 태식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란 후라이 2개와 따뜻한 미역국, 그리고 김치와 나물 몇 가지를 정성스럽게 상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민수가 부드럽게 말하자 태식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태식은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은 시간 동안 아버지의 얼굴에는 어쩔 수 없는 쓸쓸함이 깃들어 있었죠. 고맙다, 민수야. 오늘도 일찍 일어났구나. 태식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앞에 밥그릇을 정중히 올려드리고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런 평온한 아침 풍경은 이제 민수에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민수는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런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오늘 병원 검진 받으시는 날이죠? 제가 오후에 일찍 나와서 모시고 갈게요. 민수가 미역국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혼자서도 갈 수 있어. 너 회사 일 바쁜데 무슨 소리냐?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제가 모시고 가는 게 당연하죠.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제가 더 잘 챙겨드려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민수의 말에 태식은 잠시 숟가락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들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지 태식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40이 넘은 나이에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동안 여러 번 소개받은 적도 있었고 진지하게 만나본 여자도 몇 명 있었죠. 하지만 매번 아버지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는 이유로 관계를 정리해버렸습니다. 태식은 그런 아들이 안쓰러우면서도 고마웠습니다. 민수야, 너 이제 나이도 4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나만 챙기고 살 생각이냐? 결혼도 해야지. 태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또 그런 말씀하시네요. 저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편하고요. 그래도 말이다. 나는 언젠가 먼저 갈 사람인데 너 혼자 남겨두고 가면 어떻게 하냐? 태식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해요. 그리고 저도 제때 결혼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식사를 마친 후 민수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평범한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민수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효자로 유명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민수는 늘 아버지 이야기를 했고 동료들은 그런 민수를 존경스럽게 바라봤죠. 민수야, 너는 정말 대단해.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동료 직원인 성훈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셨는데 내가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말이야. 너 때문에 내 아버지도 참 든든하실 것 같아. 그런데 내 아버지는 재혼 같은 건 생각 안 하시나? 성훈의 질문에 민수는 크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셨거든요. 평생 어머니 한 분만 사랑하실 분이에요. 사실 민수는 아버지의 재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단 한 번도 다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어머니의 제사나 기일 때마다 더욱 깊은 그리움을 표현하셨죠. 그래서 민수는 아버지가 평생 어머니만을 그리워하며 사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민수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민수는 아버지가 진료를 받는 동안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검진 결과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나이에 비해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말씀해 주셨죠. 아버지, 건강하시다니까 다행이에요. 하지만 더 주의하셔야 해요. 민수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알겠다. 내 덕분에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같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괜히 걱정이 되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어머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민수는 평소처럼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들로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각종 나물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태식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민수야, 정말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구나. 태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한 일인데요. 그날 밤 태식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아들에 대한 고마움과 동시에 어떤 결심이 서서히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민수가 알 수 없었죠. 그날 밤 태식의 잠 못 이루는 모습이 이어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달라진 기색을 눈치챘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어머니 기일이 다가와서 그러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매년 이맘때면 아버지는 유독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버지 태준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민수야, 내일 우리 집에서 가족 모임 좀 하자. 내 아버지도 모시고 와라. 큰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진중해 보였습니다. 네, 큰아버지.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민수가 물었지만 큰아버지는 그냥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보자라고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민수와 태식은 큰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큰아버지 집은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곳으로 마당 한편에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함께 담갔던 장독대들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삼촌과 고모, 그리고 사촌들이 이미 모여 앉아 있었죠. 오늘 좋은 날인데 이렇게 다 모여서 참 기분이 좋네요. 삼촌이 말하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평소 가족 모임과는 달리 뭔가 긴장감이 돌고 있었거든요. 큰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려졌습니다. 나물 무침과 전, 그리고 따뜻한 국물까지. 어머니 손맛과 비슷한 음식을 먹으니 민수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평소와 달리 음식에 손을 잘 대지 않았습니다. 형님, 오늘 무슨 말씀이라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삼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대청마루의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바라봤는데 태식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식이 천천히 일어나서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태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태식의 말이 끝나자 대청마루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민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형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삼촌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했습니다. 재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수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한다고요? 어머니를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가, 어제까지도 어머니 사진 앞에서 차를 올리시던 아버지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태식은 아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누구와요? 상대방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고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식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곧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함께 오기로 했거든요. 그 말이 끝나자 마당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였죠. 어서 들어오세요. 태식이 마당을 향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수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청마루로 올라오는 여자. 그녀는 바로 지연이었습니다. 민수의 대학 동창이자 한때 민수가 마음을 고백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지연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조심스럽게 대청마루로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이라고 합니다. 지연이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충격을 받은 것은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지연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지연이 맞았습니다. 대학 시절 함께 공부했던, 도서관에서 늘 마주쳤던, 민수가 용기를 내어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연이 아버지의 재혼 상대라고요? 민수야, 너도 지연 씨를 아는구나. 태식이 아들의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지연도 민수를 보더니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네, 민수 씨와는 대학 동창이에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의 친구가 아버지의 재혼 상대라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큰아버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연 씨가 민수 친구라는 건 나중에 알았고요. 민수는 아직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대학 시절 지연에게 고백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도서관 뒤편 벤치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지연아, 나 너를 좋아해라고 말했던 그날. 지연은 미안하다며 민수의 고백을 거절했었죠. 민수야, 괜찮니? 고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한다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그 상대가 하필 지연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태식은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태식의 말에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청마루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가족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언제부터 만나신 건가요? 큰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식이 지연을 바라보자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어서.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라고? 그럼 내가 아버지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 아버지는 지연과 만나고 있었다는 건가? 마당에서 바람이 불어와 장독대 근처의 국화꽃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꽃들마저 슬퍼 보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놓인 안방을 바라봤습니다. 과연 어머니가 이 상황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아버지의 재혼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서운해 하실까요?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평온했던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거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겨버릴 거라는 것을. 그날 가족 모임이 끝난 후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식도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죠. 차 안의 침묵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민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지연의 모습만 맴돌았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태식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간 태식은 어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태식이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태식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한편 민수는 방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죠. 계속해서 대학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지연과 함께 보낸 시간들, 도서관에서 나눈 대화들, 그리고 그녀에게 고백했던 그날의 기억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민수가 베개에 얼굴을 파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마음, 그리고 지연에 대한 과거의 감정들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태식과 마주 앉은 식탁은 어색했습니다. 둘 다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죠. 민수야. 태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일로 많이 놀랐지? 민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진짜 재혼하실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아직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응, 그렇다.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 씨는 좋은 분이야. 너도 잘 알잖니. 그게 문제라고요. 민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제 친구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태식은 아들의 격양된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혹시 지연 씨와 너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민수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학 시절 지연에게 고백했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침묵이 태식에게는 뭔가 있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버지는 지연과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민수가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물었습니다. 태식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우연히 만났다.
몇 달 전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지연 씨도 마침 같은 병원에 일이 있어서 왔더라고. 그래서 바로 사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다. 처음엔 그냥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어. 내 친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더 반가웠지. 태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몇 번 우연히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참 좋은 분이더라. 민수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연이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관계로 발전시킨 걸까요? 그날 회사에서도 민수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으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민수야, 시간 되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대학 앞 카페에서. 퇴근 후 민수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대학 앞 카페는 예전에 지연과 자주 가던 곳이었죠. 그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될 줄이야. 지연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를 보자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지연 맞은편에 앉으며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명해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야? 민수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우연이었어. 몇 달 전에 병원에서 우연히 만났거든. 병원에서?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응. 내 아버지가 검진 받으러 오셨는데 나도 마침 같은 병원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때 처음 인사를 나눴어. 지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계속 만난 거야? 처음엔 그냥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어. 내 친구라고 소개했더니 반가워 하시더라고. 그런데 내 아버지가 많이 외로워 보이시더라. 지연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동정심으로 만난 거야? 민수의 목소리에 비꼬는 듯한 어조가 섞였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아버지의 진실한 마음을 알게 되었어. 지연아. 민수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너 나랑 아버지 사이에서 어떤 기분이야? 편하지 않을 텐데. 지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정말 힘들어, 민수야. 처음에 내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았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어. 그럼 그때 관계를 정리했어야지. 나도 그러려고 했어. 하지만 지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 내 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셔서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분이 다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큰 결심인지 알 것 같았어. 민수는 지연의 말을 들으며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씀이 떠올랐죠. 민수야, 아버지가 너무 외로워하지 않게 잘 챙겨드려라. 민수야.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내가 내 아버지께 우리 얘기를 했어. 우리 얘기? 응. 대학 시절 우리가 친구였다는 건 말이야. 그런데 뭐? 지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좋아했었다는 건 말하지 않았어. 그냥 좋은 친구였다고만.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아버지가 그 부분까지는 모르신다는 것이 다행이었거든요. 하지만 민수야.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에게 물어보시더라고.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감정은 없었냐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없었다고 했어. 그냥 좋은 친구였다고.
지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자신에 대한 감정이 없었다는 것인가. 그럼 너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거야? 민수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지연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처음엔 아니었지만 지금은 정말 좋은 분이셔서. 민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지연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런 일이 될 줄 몰랐어. 민수는 지연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미안해할 일은 아니야.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 말을 남기고 민수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어머니 산소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묘소는 조용한 산기슭에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무덤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재혼하신대요. 그런데 그 상대가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이 괜찮은 건가요? 민수는 어머니께 물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무덤 주변의 국화꽃들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와 정면으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어머니 산소에서 돌아온 민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집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잠들지 않으신 것 같았죠.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식은 소파에 앉아 어머니의 앨범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는데 어머니와 함께 찍은 젊은 시절의 모습들이었죠. 민수를 보자 태식은 조심스럽게 앨범을 덮었습니다. 민수야, 어디 갔다 왔니? 늦었구나. 태식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해요. 태식은 아들의 진중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얘기하자. 아버지, 정말 지연과 결혼하실 생각이세요? 민수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 태식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왜요? 왜 하필 지연이어야 해요? 민수의 목소리에 억눌린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세상에 좋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제 친구와. 태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사랑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잖니. 지연 씨를 만나면서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어. 편해진다고요? 민수가 반문했습니다. 그럼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는 편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게 아니야. 태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무 다른 종류의 감정이야. 어머니는 내 인생의 전부였어. 하지만 지금의 지연 씨는, 지금의 지연은 뭐예요? 태식은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 한편에 심어진 어머니의 국화꽃들이 달빛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외로운 노인을 위로해주는 따뜻한 사람이야. 민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외로운 노인이라는 아버지의 표현에서 깊은 쓸쓸함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뭐예요? 제가 10년 넘게 아버지를 모셨는데 그래도 외로우셨다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식은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내 마음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하지만 너는 언젠가는 너만의 가정을 꾸려야 하는 사람이야. 나는 혼자 남겨질 사람이고. 그럼 제가 결혼 안 하고 평생 아버지를 모시면 안 되나요? 그럴 수는 없지. 태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젊어.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려야 해. 나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어. 민수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연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럼 다른 분은 안 되나요? 굳이 지연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지연 씨는 내 친구니까 더욱 믿을 만하지 않니?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버지,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제 친구니까 믿을 만하다고요? 그런 뜻이 아니야. 태식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일어서서 방 안을 걸어다니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아들의 친구와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세요? 민수야, 미안하다. 하지만 뭐예요? 아버지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민수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습니다. 태식은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연에 대한 마음이 깊어진 상태였죠. 민수야, 나도 사람이야. 외롭고 쓸쓸한 한 사람이라고. 그 순간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버지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이 시간에 웬 전화일까요? 민수야, 지금 시간 괜찮니?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중했습니다. 네, 큰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내일 아침에 태식이랑 함께 우리 집에 좀 와라. 가족회의를 해야겠다. 민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가족회의요? 응. 오늘 재혼 이야기 때문에 친척들이 다 난리야. 제대로 얘기를 해봐야겠어.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태식도 이미 무슨 일인지 눈치챈 듯 했습니다. 아버지, 큰아버지가 내일 가족회의를 하자고 하시네요. 태식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다음 날 아침 민수와 태식은 무거운 마음으로 큰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미 삼촌과 고모 그리고 사촌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죠. 태식아, 민수야, 어서 와라. 큰아버지가 말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자 큰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식아, 어제 재혼 말씀을 했는데 솔직히 가족들이 다 걱정이 많다. 무슨 걱정 말인가? 태식이 물었습니다. 삼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분이 민수 친구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들 친구와 아버지가 결혼한다는 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고모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될 거예요. 민수는 친척들의 말을 들으며 착잡했습니다. 자신이 걱정했던 것들을 친척들도 똑같이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태식아, 큰아버지가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40살입니다. 태식이 답했습니다. 40살이요? 큰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과 30살 넘게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바라봤는데 태식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중요한가? 태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랑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사랑이요? 삼촌이 반문했습니다. 형님,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외로움을 달래려는 건 아니고요? 그 말에 태식이 확 일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면 더 이상 할 말 없어. 태식아, 진정해라. 큰아버지가 말렸습니다. 우리가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걱정? 태식이 비웃었습니다. 체면 걱정하는 거지? 민수는 아버지와 친척들 사이에서 난처했습니다. 친척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아버지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도 보기가 안 좋았거든요. 아버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어울까요? 태식은 아들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너마저 나를 반대하는 거니? 반대가 아니라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요. 그 순간 태식의 눈에 실망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모두 내 마음을 이해 못하는구나. 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지연 씨와 결혼할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태식아, 큰아버지가 불렀지만 태식은 이미 마당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급히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마당에서 태식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태식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 편이 아니구나. 그 말에 민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자신 사이에 지연이라는 존재가 깊은 골을 만들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태식은 이미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이 갈등이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자 관계가 영영 돌이킬 수 없이 멀어져 버리는 걸까요? 큰아버지 댁에서의 격한 가족회의가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수와 태식은 서로 말을 거의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침과 저녁 인사 정도만 주고받을 뿐 예전처럼 따뜻한 대화는 사라져버렸죠. 집안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태식은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회사에 간 사이에 지연과 만나 예식장을 둘러보고 혼수품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민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더욱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니 거실 탁자 위에 웨딩 카탈로그와 예식장 팸플릿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식이 지연과 함께 가져온 것들이었죠. 민수는 그 자료들을 보며 이제 정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민수가 팸플릿을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태식이 안방에서 나오며 대답했습니다. 결혼식 준비하는 거야. 다음 달에 식을 올리기로 했거든. 다음 달이요?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무 성급한 것 아니에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 태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도 지연 씨도 마음을 정했고 나이를 생각하면 빨리 하는 게 좋겠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정말 아버지와 지연이 결혼하게 되는 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민수의 핸드폰에 지연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민수야, 꼭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오늘 오후 3시에 공원에서 만날 수 있을까?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어. 어린이 대공원 정문에서. 오후 3시 민수는 약속 장소에서 지연을 기다렸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고 있었죠. 곧 지연이 나타났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무슨 얘기인데? 민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수도 조금 떨어져 앉았죠.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공원에는 가족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이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민수야. 지연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이런 일이 될 줄 몰랐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내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뭔데?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대학 시절에 나에게 고백했을 때 기억나?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그때 내가 너를 거절했잖아.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친구로만 지내자고 했지. 그래, 기억해. 그래서 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이미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어. 다른 사람? 민수가 반문했습니다. 응, 내 아버지를. 지연의 말이 끝나자 민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민수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부터 이미 내 아버지를 좋아하고 있었어. 민수는 머리가 어지러워 다시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고백했을 때 너는 이미 아버지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거야? 민수야. 지연이 민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언제부터였어? 민수가 다그쳤습니다. 언제부터 아버지를 좋아했던 거야?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집에 처음 데려갔을 때부터.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지연을 집에 처음 데려간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셨고 민수는 친구들을 자주 집에 데려와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음식을 대접받았었죠. 그럼 너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아버지를 보러 온 거였어?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답이었죠. 민수는 대학 시절을 되돌아봤습니다. 지연은 유독 자신의 집에 놀러 오기를 좋아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바깥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지연만은 항상 민수네 집에 가자고 했었죠. 민수는 그때 지연이 어머니의 음식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럼 그때 어머니는 살아계셨는데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는데도 아버지를?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죄송해. 하지만 감정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어. 민수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의 청춘, 자신의 사랑, 자신의 기억들이 모두 다른 의미였다는 것을, 자신이 좋아했던 친구가 사실은 자신의 아버지를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민수가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걸 봤어. 그래서 위로해드리고 싶었어.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위로?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위로야? 어머니 무덤도 아직 채 마르기 전에? 그런 뜻이 아니야. 지연이 울며 말했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내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하시는 것 같아서. 민수는 일어서서 공원을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몇 년 동안 자신은 아버지를 위로하느라 애쓰고 있었는데 지연은 이미 그때부터 아버지에게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뭐야?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야? 지연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야?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너한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민수는 일어서서 공원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거든요.
민수야, 잠깐만. 지연이 뒤따라오며 불렀습니다. 그만해. 민수가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지연이 우리 집에 와서 아버지를 바라보던 그 시선들.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부터 지연이는 아버지를 좋아하고 있었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바람이 불어와 무덤 주변의 국화꽃들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 밤 새벽까지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과 결판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 산소에서 밤을 지새운 민수는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식은 거실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민수야, 어디 갔었니? 밤새 연락도. 아버지. 민수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연에게서 모든 걸 들었어요.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연이가 대학 시절부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아버지를 좋아했었다는 것 말이에요. 민수야, 정말 몰랐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가 아버지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태식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다. 언제부터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일주기 때. 지연 씨가 찾아와서 직접 말했어. 그럼 언제부터 만나신 거예요? 3년 전부터야.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자신이 야근하는 사이에 아버지는 지연과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야근하는 동안 아버지는 지연이와 만나고 있었던 거네요. 태식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태식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받으세요.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지연 씨. 아버님, 민수한테 모든 걸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민수는 지연이 아버지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말씀해 보세요. 정말 지연이와 결혼하실 거라고. 태식은 어머니 사진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못하시죠? 민수가 다그쳤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말씀 못하시죠? 민수야, 어머니도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야. 아들 친구와 결혼하는 게 행복이에요? 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제발 지연이와 헤어지세요. 민수야, 일어나라. 그럼 약속해 주세요. 그건 할 수 없어. 민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지연이와 결혼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어요. 민수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오늘 당장 짐을 싸겠습니다.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에 옷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은 방문 밖에서 계속 불렀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민수는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민수야, 정말 나가는 거니?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낼 거예요. 언제까지? 아버지가 지연이와 헤어질 때까지요. 그럼 영영 안 돌아온다는 얘기네. 그럴 수도 있죠. 태식이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혼자 두고 가지 마라.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에요. 지연이 있잖아요. 그 말을 남기고 민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태식은 대문 앞에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의 국화꽃들이 바람에 쓸쓸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혼자 남겨진 태식은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날 저녁 태식은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 씨, 민수가 집을 나갔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결혼 때문에. 태식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길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지연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게 하나 더 있다고요? 태식이 전화기를 꽉 쥐며 물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민수가 저에게 고백했을 때 사실은 이미 아버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태식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학교 3학년 때 민수가 고백했을 때 저는 이미 아버님과 몇 번 만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민수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태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연이 민수의 고백을 받기 전부터 이미 자신과 만나고 있었다니. 그럼 민수는 정말로 아버지가 먼저 차지한 여자에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지연 씨, 그럼 민수가 고백할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정말 괴로웠어요. 하지만 이미 아버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민수에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어요. 태식은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연과의 관계가 너무 깊어진 상태였죠. 아버님, 그래도 우리 결혼식은 계획대로 진행할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식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상황에서 결혼식을 올려도 될까요? 하지만 결혼식 준비는 이미 다 끝난 상태였고 하객들에게도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요. 계획대로 진행해요. 태식이 무거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태식은 혼자서 결혼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고 친척들도 이 결혼을 못마땅해 하며 참석을 꺼리고 있었죠. 예식장은 조촐했습니다. 태식의 직장 동료들과 지연의 친구들, 그리고 몇몇 친척들만 참석했습니다. 민수의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죠. 지연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신부님, 준비되셨어요? 웨딩 플래너가 들어와 물었습니다. 네. 지연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예식장에는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일반적인 결혼식과는 달랐죠.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신랑이 70이 넘었는데, 신부가 신랑 아들 친구라던데, 이런 결혼이 말이 되나? 태식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며 신랑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 결혼이 옳은 것일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후 2시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지연이 버질로드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태식은 예식대 앞에서 지연을 기다리고 있었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신랑 태식 씨와 신부 지연 씨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식장 뒤쪽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문 사이로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 수 있었죠. 민수는 천천히 예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야,
태식이 놀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연도 민수를 보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민수는 예식장 한가운데까지 걸어와서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달라고 손짓했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했지만 민수가 신랑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마이크를 건네주었습니다. 민수가 마이크를 잡자 예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민수를 주목했죠. 안녕하세요. 신랑의 아들 민수입니다.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태식은 불안한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무슨 말을 할지 짐작이 되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야, 그만해라. 태식이 소리쳤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신부 지연 씨는 민수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의 대학 동창입니다. 하객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사랑했던 여자입니다. 예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지연에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죠.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태식은 민수를 말리려고 예식대에서 내려오려 했지만 민수는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때 이미 제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예식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일어서서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소리쳤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민수가 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가 고백했을 때 지연은 이미 아버지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야, 그만해. 왜 그만해요? 민수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진실 아니에요? 당신은 제가 사랑한 여자였으면서 동시에 제 아버지의 여자였잖아요. 태식이 드디어 민수에게 다가와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민수야, 그만해. 이러면 안 돼. 아버지.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생각하세요? 하객들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예식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이런 일이 어디 있나라고 중얼거렸죠. 여러분, 민수가 나가는 하객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아들의 친구를,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를 빼앗아간 사람이에요. 예식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큰아버지와 삼촌이 급히 달려와 민수를 말렸습니다. 민수야, 이제 그만해. 큰아버지가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연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울면서 예식장을 뛰쳐나갔습니다. 태식은 그런 지연을 쫓아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예식장에는 이제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태식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아버지도 제가 이렇게까지 당할 줄은 몰랐겠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태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완전히 무산되었고 가족들 사이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깨져버렸습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후회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민수는 예식장을 나갔습니다. 태식은 텅 빈 예식장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예식대 위에는 부서진 꽃장식들만 남아 있었고 태식의 인생도 그 꽃들처럼 산산조각 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무산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수는 친구 집에서 지내며 회사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아버지와는 연락을 전혀 하지 않았죠. 태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혼자 남겨진 태식은
매일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는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산소는 낙엽들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무덤 주변을 정리하며 어머니께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한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와 나무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아버지도 사람이잖아요. 외롭고 힘드셨을 텐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민수는 무덤 앞에 앉아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늘 가족의 화목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신다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돌아보니 태식이 꽃다발을 들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어머니 무덤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민수야, 태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 민수는 아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어머니 무덤에 꽃을 올리고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한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태식이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버지, 지연 씨와 헤어졌어. 태식의 말에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결혼식 그날 이후로 만나지 않았다. 지연 씨도 더 이상은 어렵다고 하더라고.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그렇게 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되는 건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아니야. 태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아들 친구와 결혼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 부자는 한동안 말없이 어머니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 집에 들어가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혼자 계시기 힘드셨죠? 너는 언제 들어올 거니?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들어가겠어요. 태식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말이니?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다시는 제 친구들과는 인연을 맺지 마세요. 그리고 재혼하신다면 제가 모르는 분과 하세요.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약속할게. 그날 저녁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집은 많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마당의 국화꽃들은 시들어가고 있었고 장독대 위에는 낙엽들이 쌓여 있었죠. 집이 많이 더러워졌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없으니까 정리할 마음이 안 났어.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청소도구를 꺼내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태식도 함께 도왔죠. 부자가 함께 집을 정리하니 예전의 따뜻한 분위기가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지연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민수야, 만나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어. 시간 되면 연락해줘.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지연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대학 앞 카페에서. 다음 날 민수는 약속 장소에서 지연을 만났습니다. 지연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었죠. 민수야.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봐야. 알아. 하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헤어졌어. 민수는 이미 아버지로부터 들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려고 해. 다른 도시로. 지연이 말했습니다. 이사를? 응. 여기 있으면 계속 너희 부자를 떠올리게 될 것 같아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려고 민수는 지연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연아, 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대학 시절 추억만큼은 좋게 기억하고 싶어.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너 같은 친구를 둔 게 내 인생의 축복이었어. 너도 좋은 친구였어. 마지막만 빼고는 둘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20년 넘은 우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지연아. 너도 민수야. 그리고 내 아버지 잘 모셔드려. 정말 좋은 분이셔.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갔습니다. 민수는 창가에 앉아 지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민수는 아버지와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을 함께 먹고 주말에는 함께 어머니 산소를 찾았죠.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남아 있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부자는 어머니 산소에서 벌초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재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민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분가요.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당분간은 재혼 생각 없어. 너와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민수는 아버지의 그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일이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부자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수가 밥을 짓고 태식이 반찬을 데웠죠. 어머니가 계실 때처럼 따뜻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온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회사에서 늦을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저녁은 혼자 먹을게. 아니에요. 제가 도시락 싸드릴게요. 태식은 아들의 그런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들이 자신을 챙겨주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죠. 그날 밤 민수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의 국화꽃들이 달빛에 비쳐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그 꽃들이 올해도 피어 있었죠. 민수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아버지의 재혼 발표부터 지연의 고백, 그리고 결혼식 사건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수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지연이라는 친구도,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도, 그리고 자신의 청춘에 대한 순수한 기억들도. 하지만 동시에 깨달은 것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서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는 관계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민수는 어머니 사진이 놓인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엄마,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버지와 잘 지내보려고요.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민수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버지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다고,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는 진정한 사랑을 찾아 가정을 꾸려야겠다고.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지만 민수의 마음은 예전보다 따뜻했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치유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끈은 여전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비록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연왕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